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금리의 파도부터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AI 슈퍼사이클까지 겉보기엔 완전히 다르고 복잡해 보이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연결되는지 싹 다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흐름만 잘 타셔도 경제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짚어볼 핵심 주제들 빠르고 가볍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코스피 슈퍼사이클부터 돈의 역학, 150조 원 규모의 펀드, AI의 세 가지 단계, 글로벌 역학과 조선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여러분의 투자 심리 극복하기까지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마인드셋까지 쫙 깔끔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코스피 슈퍼사이클. 그야말로 전례 없는 도약이죠.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정말 무서울 정도로 폭발적이죠. 메모리 반도체 붐을 파고 역사적 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JP모건이 내놓은 2026년 코스피 전망치 한번 보시죠. 가장 안 좋을 거라 보는 베어 케이스가 무려 6천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9천이고요. 아주 강세장인 불 케이스에서는 무려 10,0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이 AI 메모리 사이클이 꽤 길게 갈 거라는 이른바 for longer 관점을 바탕으로 다 계산해 보더니 이거 12,500포인트까지도 간다.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바로 5라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도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가 고작 5배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기업들이 버는 돈으로 내 투자 원금을 다 꼽아내는데 딱 5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미국 경쟁사들이 보통 10년에서 20년치를 인정받는 거랑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평가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2번 돈의 역학, 보이지 않는 파도입니다. 돈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럼 시중은행이 이거 이자 5% 쳐서 갚을게 하고 돈을 가져와서 뿌리죠?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는 시중은행에서 10% 정도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 쓰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 세상에 나온 원금만으로는 다들 내야 할 이자를 영원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자를 내려면 중앙은행은 무조건 돈을 계속 쉴 새 없이 찍어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끊임없는 팽창을 요구하는 영구적인 성장 엔진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금리는 보이지 않는 파도와 같다. 이 파도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다. 뼈 때리는 말이죠. 거시경제의 큰 물결, 즉 금리의 파도를 등지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봤자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 파도를 모른 채로 투자를 얘기하는 건 솔직히 넌센스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3번 150조 원 펀드. 방향성을 가진 자본입니다. 여기서 국민성장펀드라는 어마어마한 녀석이 등장합니다. 무려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정책 펀드예요. 앞으로 5년 동안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입됩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펀드가 단순히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산업 블루프린트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펀드 구조를 뜯어보면 정말 재밌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다들 이렇게 큰 돈이 풀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싹 몰려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코스피 대형주 투자는 10% 이내로 꽉 막아놨어요. 대신 전체 자금의 30% 이상이 코스닥의 기술 혁신 기업이나 비상장 첨단 기업들에게 바로 꽂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덩치가 커진 대장주들 띄우기보다는 앞으로 쑥쑥 커나갈 허리급 혁신 기업들에게 신선한 피를 수혈해주겠다는 아주 의도적인 전략인 거죠. 네 번째 파트로 가보죠. 4번 AI의 세 가지 단계. 도대체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지금 AI 산업의 돈 흐름을 보면 딱 3단계로 너무나 명확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열광했던 챗 GPT나 엔비디아 GPU처럼 화면 안에서만 돌아가던 온스크린 AI였죠. 2단계는 뭐였을까요? 그 엄청난 연산을 버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전력과 냉각 인프라였습니다.
그럼 이 흐름의 다음 종착지인 3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 움직이는 AI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가전이나 하드웨어 기업들을 찾아다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만든 천재적인 뇌에다가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물리적인 몸을 달아주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랑 아까 말씀드린 150조 원 정부 펀드가 딱 만나면 어느 쪽이 잭팟을 터트리게 될까요? 반도체 특수가스를 국산화한 후성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중소형 바이오 CMO 기업들, 그리고 아까 2단계에서 말한 첨단 냉각 솔루션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꿀팁이 있어요. 개별 종목 하나하나 고르기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초기에는 AI, 방산, 미래차 같은 산업 전체를 묶어버리는 테마 ETF 쪽으로 자금이 싹쓸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별주 리스크 없이 산업의 붐을 통째로 올라타는 거죠. 5번째 파트입니다. 5번, 글로벌 역학과 조선업, 파급 효과.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무대로 가볼까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협상하는 핵심 안건들을 중립적으로 한번 보시죠. 미국은 기술 규제, 대만, 관세 카드를 들이밀고 중국은 시토류, 이란 사태, 대두 수입 카드로 났습니다. 이 고래들의 싸움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고요? 이 거시적인 외교 딜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길이 열릴지 2차 전지 공급망이 흔들릴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요동칠지가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빡빡한 글로벌 파워 게임이 우리나라 산업에 뜻밖의 엄청난 낙수 효과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이에요. 미국이 지금 마사, 즉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이랑 MOU를 맺었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교류하고 공동 R&D 센터도 짓고 인력 교류까지 진짜 구체적인 행동들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중공업이나 조선 기자재 주식들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완전 호재 아닌가요? 자, 이렇게 밖에서 어마어마한 물결이 밀려오는데 우리 안방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체질을 싹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 리그로 나뉘는데요. 실적 좋고 지배구조 깔끔한 상위 100개 기업은 프리미엄 리그로 묶고 반대로 부실한 기업들은 관리군으로 빼서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켜버립니다. 이게 왜 판을 흔드는 변화냐면요. 국민연금 같은 깐깐하고 덩치 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도 아무 걱정 없이 수조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프리미엄 모래놀이터가 생기는 거니까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6번, 여러분의 투자 심리 극복하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제학자들이 무려 40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우리가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주식시장의 상황이 그 사람의 평생 투자 습관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 엄청난 폭락장이나 침체기를 겪은 분들은요. 지금 눈앞에 AI 슈퍼사이클이 펼쳐지고 모든 데이터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질 못하신대요. 과거의 그 뼈아픈 경험이 현재의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자책하실 필요 없는 게 천하의 워런 버핏도 이걸 못 피했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해서 깨닫지 못했다.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버핏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초기 기술주 붐을 다 놓치고 나서 직접 한 고백이에요. 시장이 무너질 때 튼튼한 소비재를 사서 대성공을 거뒀던 버핏의 그 찬란했던 과거의 승리 공식이 기술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는 오히려 눈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이걸 바로 버핏 패러독스라고 부르죠.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다가올 거대한 미래 투자의 발목을 꽉 잡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자본의 물결과 AI에게 3단계 파도를 타고 미친 듯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낡은 공식만 고집한다면 이 멋진 파도를 절대 서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의 심리적 장벽 오늘 확 깨부수시고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즐겁게 한번 몸을 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